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입니다. 62세의 저는 남편의 출장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냅니다. 제 삶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평범한 주부의 삶이었고, 그 중심에는 굳게 닫힌 현관문처럼 단단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오래된 도어락처럼 고요히 멈춰 있었고,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출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익숙한 침묵을 견디며 외로움에 홀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밖에서는 요란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육체적인 외로움이 극에 달해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잠시 밖을 내다보려 현관문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삐삐삥 마이너스 하는 경보음이 울리며 도어락이 완전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왠지 모르게 제 마음도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어락이 고장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긴급 출동팀이 곧 도착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모두 열고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약 30분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우비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우비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건장한 체격의 믿음직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운동을 해 관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긴급 출동팀 김성준입니다. 신고 접수 받고 왔습니다. 그가 안전모의 턱끈을 풀면서 말했습니다. 턱끈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이 비 오는 밤에 출동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전문가다운 침착함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데 문이 잠겨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를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성준 씨는 우비를 벗어 현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휴대용 보안 장비와 공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도어락을 꼼꼼하게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잠금 장치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한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내부 회로부터 살펴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장비 하나하나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에서 프로다운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어깨 너머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어락 뒷면의 복잡한 회로를 살피던 성준 씨는 몸을 기울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성준 씨의 가슴팍에 어깨가 스치면서 몸에 닿아 가슴 끝에 폭신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성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이 작업은 제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말투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친절이 아닌 진짜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에게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손전등을 비춰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준 씨는 복잡한 회로를 살피며 제게 도어락의 작동 원리를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외부 충격이나 습기에 민감해서 이런 오류가 생기곤 합니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간단한 칩 교체 작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조금씩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요란했고 좁은 현관 앞에서 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다는 상황이 어쩐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공구 가방에서 작은 렌치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조여야겠네요. 혹시 렌치 좀 잡아주시겠어요? 제가 작업하는 동안 떨어지지 않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건네준 공구를 받았습니다. 공구를 주고받는 순간 우리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그가 렌치로 조이는 동안 나의 몸의 어딘가도 조여지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야릇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 뭔가를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성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작업하며 도어락을 조립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출동이 많으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에는 더 많아요. 날씨가 변하면 시스템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의 목소리에서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과는 거의 남처럼 살고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됐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준 씨가 도어락의 버튼을 누르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안도의 표정을 짓는 그를 보며 저도 마음이 놓였지만 동시에 이상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성준 씨가 돌아가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를 권했고 그는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도어락에서 다시 삐삐삐 하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준 씨가 재빨리 공구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어락에서 울리는 경보음은 남편이 제게 가해왔던 언어폭력처럼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준 씨는 능숙하게 도어락을 분해하며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폭발 위험은 아니지만 내부 배선이 불안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모든 전기를 끄고 창문을 더 열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서둘러 창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메인 전원부터 차단해야겠습니다. 성준 씨가 베란다의 메인 전원 스위치를 내리자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만약 성준 씨가 떠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성준 씨는 저를 거실로 안내하며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혼자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제게 더 덮어주었고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외투에서는 은은한 남자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맡지 못했던 냄새였습니다. 그의 채취에서 묘한 흥분감이 들었고 20대의 첫 경험의 어느 날이 떠오르는 듯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려오는 고요한 밤, 저는 그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제게 저도 이상해요. 평소 같으면 작업 끝나자마자 바로 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더 머물고 싶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혹시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룻밤 쉬었다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쓰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도 그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반 저는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고 그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고백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면 혼자 있는 밤이 길고 외로웠다는 제 말에 성준 씨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혼자 계실 때 불안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달려가 곁을 지켜드리고 함께 해드릴게요. 그의 낮은 목소리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손으로 저의 가슴을 어루만져주고는 곧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와의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난 사흘 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어락 고장으로 제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은 묻지도 않고 오히려 야간에 남자를 혼자 집에 들였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라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체면치레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원시댁의 오래된 도어락이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돈 아깝게 낡은 거 고치지 말고 새로 사드려라며 저에게 해결을 밀었습니다. 저는 남편 대신 성준 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수원으로 와주었습니다. 수원시댁의 낡은 도어락은 이미 고장난 지 오래였습니다. 성준 씨는 도어락의 부품이 남편이 몰래 새 것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낡은 도어락을 새 것으로 바꿔서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어둠에 휩싸인 순간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손전등을 든 성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왔어요. 그 말은 저에게 단순히 도어락을 고치는 기사가 아닌 제 삶의 어둠을 밝혀줄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도어락을 고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고 왜 그곳에 혼자 갔는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저의 삶을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외도를 목격하고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새 것만을 추구하며 낡은 관계를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오히려 새로운 삶을 선택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혼의 아픔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파트너가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성준 씨가 직접 이사를 도와주었고 꼼꼼하게 현관의 모든 도어락을 점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성준 씨가 정성껏 수리해준 낡은 도어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어락의 버튼을 누르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멈췄던 도어락이 다시 작동하는 소리는 마치 제 마음이 다시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성준 씨와 함께하는 삶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만을 추구하는 남편과 달리 저의 모든 부분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모든 세월을 소중히 여겨 주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이 새로운 사랑은 저에게 삶의 열쇠를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낡은 것도 새 것처럼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